오늘 아침에 오이를 드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이는 시원하고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볍고 부담 없는 채소라서 더 자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식탁에 오이를 올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라고 믿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통증도 없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말입니다. 혹시 아침에 손이나 발이 약간 부어있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전보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횟수가 달라졌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신장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4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과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몸에 좋다고 믿고 먹던 작은 습관이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익숙한 음식, 특히 오이를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스스로 건강을 챙기겠다는 작은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댓글에 내 신장 지키기라고 적어보시겠습니까? 이 한 문장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 몸을 더 소중히 돌보겠다는 결심입니다. 여러분의 그 다짐을 제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만났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씨 어르신은 68살이셨고 평소에 매우 성실하게 건강을 챙기던 분이었습니다. 고기보다는 채소를 위주로 드셨고 기름진 음식은 거의 피하셨습니다. 스스로도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특히 이분은 매 끼니마다 신선한 채소를 꼭 챙겨 드셨습니다. 오이와 당근, 여러 가지 채소를 섞어서 가볍게 드시는 것을 좋아하셨고 그것이 몸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권할 정도로 확신이 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등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았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쉽게 피곤해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았고 낮에도 계속 피로가 쌓였습니다. 결국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으셨고 정밀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정상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고 이미 초기 단계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었던 식습관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반복하는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저는 신장을 자주 이렇게 설명합니다. 50년에서 70년 동안 필터를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정수기와 같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물이 잘 나옵니다. 깨끗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필터에 노폐물이 쌓이고 점점 정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거뜬히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요가 기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매우 천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픈 데가 없다. 그러니까 괜찮다. 하지만 신장은 아프지 않게 나빠지는 장기입니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질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곤함이 심해지고 다리가 붓고 소변이 달라졌을 때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미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늦게 발견하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신장 문제를 너무 늦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상황이 훨씬 달라졌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부터의 습관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는 식단이 신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는 음식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식습관이 어떻게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이와 당근을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색깔도 좋고 신선해 보이고 건강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문제를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김 여사님, 70세이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비빔밥을 드셨습니다. 채소를 많이 넣고 특히 오이와 당근을 꼭 함께 넣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기름진 음식은 안 먹고 채소 위주로 먹으니까 건강하다고 믿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가 자주 붓기 시작했고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매우 놀라셨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먹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음식은 색이 예쁘다고 해서, 신선해 보인다고 해서 모두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 음식의 조합은 오히려 영양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이와 당근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근에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혈관과 면역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이를 함께 먹으면 이 좋은 성분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오이는 조용히 옆에서 좋은 영양소의 효과를 약하게 만드는 방해자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근의 장점을 줄여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일어난다고 해서 바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몇 년, 몇십 년 동안 같은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그 결과가 서서히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영양 균형이 깨지면 혈관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 약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신장은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되고 점점 더 힘들게 일을 하게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혈관 상태가 나빠지면 이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담이 쌓이면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 여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나쁜 음식을 드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조합을 오랫동안 반복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위해 선택한 식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장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건강은 한 가지 음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식사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작은 선택이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조합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또 다른 흔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선택한 행동이 어떻게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흔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이와 차가운 음식을 함께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 이런 식습관이 더 늘어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 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 70이 세이셨습니다. 이분은 여름만 되면 시원한 국을 즐겨 드셨습니다. 냉국이나 차가운 국물에 오이를 넣어 드시는 것이 거의 매일의 습관이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먹는 것이 몸에 좋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붓고 오후가 되면 더 심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과 혈액순환 모두 예전보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비유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신장을 자주 엔진에 비유합니다. 엔진은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너무 차가우면 성능이 떨어지고 효율이 낮아집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따뜻한 상태에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장기들이 제 역할을 잘합니다. 그런데 차가운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몸 안의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위장과 주변 장기가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차가운 음식이 계속 들어오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순환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신장은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은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환경은 좋지 않기 때문에 점점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차가운 음식과 오이를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고 성질이 차가운 음식입니다. 여기에 냉국이나 차가운 음식이 더해지면 몸을 더욱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신장과 혈관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이 선생님의 경우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여름마다 반복된 식습관이 몇 년 동안 이어지면서 몸에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본인은 단순히 더위를 식히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장과 심혈관에 부담을 주는 방향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부종입니다. 몸이 붓고 특히 다리와 발이 무거워집니다. 피로감도 쉽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름철에 시원한 음식을 즐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냉국, 차가운 국물, 시원한 채소 반찬은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습관의 위험성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빈도와 균형입니다. 가끔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작은 변화에도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줄이고 따뜻한 음식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여름마다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이 습관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말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믿는 행동이 어떻게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실수는 오이를 먹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는 건강한 채소라고 알고 계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등산을 즐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연세는 60대 중반이셨고 건강을 위해 매주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분은 등산할 때마다 오이를 꼭 챙겨 드셨습니다. 물 대신 수분 보충도 되고
몸에 좋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좋은 습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중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이전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서 점점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아 검사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이를 먹는 방식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이를 그냥 생으로 아무 준비 없이 먹는 경우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많이 드시거나 다른 음식과 균형 없이 먹는 경우에는 영양 흡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고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상황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등산과 같은 활동을 할 때 우리 몸은 미네랄과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오이만 계속 섭취하게 되면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근육 경련, 즉 쥐가 나는 증상입니다. 또한 쉽게 피로를 느끼고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영양 균형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십니다. 그러면 오이를 먹지 말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이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음식과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이나 다른 채소와 함께 드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복에 과하게 먹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등산하시는 분도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신 후에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오이를 완전히 끊은 것이 아니라 먹는 방법을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몸에 큰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떤 음식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오이라도 잘못 먹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올바르게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도 비슷한 방식으로 먹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실수들을 바탕으로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걱정이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이를 완전히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오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신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충분히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오이에 식초와 부추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간단하지만 몸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차이가 크게 작용합니다. 먼저 식초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초는 우리 몸에서 좋지 않은 작용을 하는
요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식초는 나쁜 작용을 잠시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오이와 함께 식초를 사용하면 오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리한 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결과로 영양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몸에 부담을 덜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추입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재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장은 따뜻한 환경에서 더 잘 기능합니다.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이의 차가운 성질과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몸에 훨씬 부담이 적어집니다. 이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조합의 장점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집니다. 그러면 신장이 일을 할 때 훨씬 편해집니다. 부담이 줄어들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오이를 깨끗이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너무 얇지 않게 써는 것이 좋습니다. 식감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부추를 잘게 썰어서 함께 넣어줍니다. 양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향이 너무 강하지 않게 적당히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식초를 조금 넣어 가볍게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기호에 따라 소금을 아주 약간만 더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짜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염분을 줄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만든 반찬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매일 식사에 간단히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고 복잡한 과정도 없습니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방법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법을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실천해 보셔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몸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또 다른 실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쉽게 그리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알고 나면 매우 간단하고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바로 오이를 살짝 익혀서 먹는 방법입니다. 특히 배와 함께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오이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익혀 먹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이 필요한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이를 생으로 먹을 때는 우리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을 가하면 이런 요소들이 줄어들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설명드리면 익히는 과정은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약한 분들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배를 함께 사용하는 이유도 중요합니다. 배는 수분이 풍부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한 자극이 강하지 않아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오이와 함께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음식이 됩니다. 이 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소화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소화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익혀서 먹으면 위와 장에 부담이 적어집니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로 영양 흡수도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은 따뜻한 환경에서 더 잘 기능합니다. 차가운 음식 대신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형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이를 깨끗이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배와 함께 가볍게 쪄주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살짝 부드러워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만든 음식은 자극이 거의 없고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나 속이 편하지 않을 때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께서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비싼 음식이나 특별한 재료를 찾으십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복잡한 과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어가기 좋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그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하루 식사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과 점심입니다. 이 시간에는 비교적 가볍고 시원한 음식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생으로 먹더라도 조합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이를 드실 때는 단독으로 많이 드시기보다는 다른 음식과 함께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초나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를 함께 활용하면 몸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원하게 먹으면서도 신장과 혈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시원함을 유지하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점심 역시 비슷한 원칙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활동량이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너무 무겁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영양은 충분히 챙겨야 합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드시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는 몸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 동안 사용한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식사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따뜻한 음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가운 음식은 가능한 줄이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이나 찜 또는 살짝 익힌 채소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가 편해지고 신장에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한 가지 간단한 습관을 추천드립니다.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드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우유는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숙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밤 동안 몸이 회복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낮에는 가볍고 균형 있게, 밤에는 따뜻하고 편안하게 드신다. 이 원칙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어렵지 않아야 오래 지속됩니다. 쉽고 기억하기 쉽고 바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정리를 통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와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어떤 음식이 나쁘다기보다는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오이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당근도 차가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조합과 방법, 그리고 습관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오랫동안 반복하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건강을 지키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은 조용히 나빠지는 장기입니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이것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바꾸셨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신장 건강은 결국 삶의 질과 연결됩니다. 몸이 편해야 일상도 편해지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 행복해집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확신이 아니라 관리로 지켜야 합니다. 지금부터의 습관이 앞으로의 결과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을 하셔서 앞으로도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가족,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정보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결심하셨다면 댓글에 지금부터 실천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줄의 다짐이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래 함께하고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그 시간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